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재학생이 가지고 있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한 최선을 다한 것이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어떤 꿈인지는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가 강의실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지식으로 채우는 양은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의 양은 한계가 분명히 없거든요. 무한대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꿈을 꼭 꿀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여러분의 미래를 꼭 만들 때 그 수다인을 가지고 있는 현실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명 어떻게 정해진지 아세요? 자, 10년 후에 20년 후의 모습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10년, 20년 후의 자기 모습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학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그 이과가 사실 필요는 없거든요. 저도 행정학과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게 물론 도움도 되긴 됐었는데 이제 수험 공부랑 이제 대학 공부랑 조금 다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더라도 충분히 도움 이제 그 공부하다 보면은 합격할 수 있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 사례라든지 그런 거 봐도 공대에서 행정고시 많이 합격하세요. 그리고 저기 어디였지? 그 카이스트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많이 합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과라든지 막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근데 경제학과는 사실 좀 유리해요. 그래가지고 경제학과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정고시라는 걸 보는 것을. 그래가지고 경제학과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었는데 이번에 많이 안 와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관심 있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설명회 먼저 하자면은 이 5급 공채에 대해서 그 5급 공채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응시 자격은 정말 낮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출신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살 이상 그리고 영어, 한국사 이거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무조건 시험 볼 수 있고 특히 우리 전남대 같은 경우는 지방인재, 지방대학 할당제라고 해가지고 그 20% 내에 들어간다면 무조건 합격하는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산점 같은 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가산점이 사실 가산점은 아니지만 그 컷보다 살짝 낮춰주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좀 이제 합격하기에 수도권 대학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자면은 사실 채용 과정은 3차 시험까지 있습니다. 3차 시험. 3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에는 헌법이랑 피셋 그리고 2차 시험에는 논문형 필기 시험이에요. 그리고 3차 시험 면접이 있는데 보통 면접은 이제 그 지방대 할당제 그 제도 때문에 우리 전남대 출신들은 거의 다 붙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2차 시험에서 1.3배수를 뽑아요. 최종 합격 인원의 1.3배수를 뽑지만 면접에서 이제 그 대략 25%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면접에서 거의 다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시험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면은 2차 시험을 가장 몰두 있게 해야 되고 물론 이 1차 시험 헌법이라든지 피셋 같은 경우도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피셋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초라든지 아니면 2월 말에 시험을 보는데 1, 2월 달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행정고시에 진입을 하려고 잠시만요. 그것부터 할게요. 혹시 보면은 여러분 지금 영어 능력 시험이랑 그 한국사 지금 자격 다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 혹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없으신 분.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올해 무조건 그러니까 올해 아니면은 내년 초까지 이 영어랑 한국사를 무조건 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월 달에 영어 이걸 따시고 그리고 한국사를 2월 달에 시험이 있거든요. 그걸 무조건 따시고 3월 초에 시험이 있어요. 피셋 시험이 있으니까 그걸 무조건 보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이제 행정고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쁘거든요. 이제 토익 따야 되고 한국사도 빨리 따야 되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되면서 또한 같이 이제 3월 달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 피셋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러니까 시험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년에 시험을 1차를 보고 1차 시험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2차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합격을 이제 좀 더 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걸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6월 달에 이제 피셋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6월 말이라든지 3월 초에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2차 시험이 한 6월 말이라든지 7월 초에 있어요. 그때는 이제 논문형 필기로 5과목을 보는데 하루당 한 과목씩 보거든요. 그러면 5일 동안 시험을 보는 거예요. 100점을 2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선택 과목이 2025년부터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선택 과목이라는 거는 거의 행정학의 분파 과목으로서 행정학이랑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히 선택 과목을 하거나 안 하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하는 게 오히려 행정학 공부에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 그런 점수를 이제 획득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합격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은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면접에서는 우수 보통 미흡이 있는데 우수의 경우는 이제 그 점수가 높거나 낮거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떨어지거나 하더라도 무조건 합격해 주는 거고 이제 보통 거의 다 보통을 받아요. 보통에서 이제 그 2차 성적에서 이제 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에서 못 나오면은 무조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고 미흡은 수석을 했건 엄청나게 시험을 잘 봤건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을 하게 되고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 면접은 이제 그 우리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미흡이 아닌 이상 무조건 붙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서울 올라가지고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정 보면은 접수는 2월 초에 있어요. 그리고 2월 말, 3월 초, 6월 말, 9월 중순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입법고시도 있는데 입법고시는 여러분들이 서울 쪽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입법고시를 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서울에서 무조건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이 전부 다 서울에서 있거든요. 1차 시험은 이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보고 2차 시험은 국회에서 보는 겁니다. 국회 이제 지하에 있는 벙커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시험을 본대요. 3차 시험도 아마 이제 그 국회에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법고시는 거의 보통 5급 공시랑 비슷한데 그 뽑는 인원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거기다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붙기 때문에 그래도 붙는 사람이 있어요. 재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입법고시, 행정고시 둘 다 합격한 사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고시도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고시에서도 또 지방대학 할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선발 인원은 대략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된다면은 일반행정 전국직렬을 준비하게 될 건데 100명 안팎을 뽑습니다. 올해는 115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재경직도 많이 준비하는데 그 재경직 같은 경우는 그 경제학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래서 이제 경제학부라든지 아니면 그 경제 쪽으로 이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재경직으로 많이 가요. 재경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요즘 많이 이제 기획재정부 많이 나오죠 뉴스에서 기획재정부로 많이 가고 일반행정 전국직렬은 모든 부서를 다 갑니다. 기재부도 다 가고 아니면 기재부도 가고 아니면 문체부 아니면은 뭐 환경부 이런 저런 데 다 갑니다. 일행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방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행 지역 광주직렬로 근무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된다면은 광주시청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인사조직, 뭐 국제통상, 교육행정 이런 것들은 소수직렬이라서 이제 그쪽 특화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자, 시험 시간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공부하게 된다면은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걸 나중에 잘 찾아가지고 이대로 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헌법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더 이제 제가 효과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게 이런 것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시험은 좀 볼게요. 한 과목당 2시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A4 용지 10페이지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점인데 10점당 한 페이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32줄을 써야 되는데 그 32줄이 여러분들 지금 보기에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다 보면 진짜 늘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서워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저도 제일 처음에 진입했을 때 와 이걸 어떻게 써라고 했는데 한 1년 공부하다 보면은 그게 줄줄줄 써져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걸 너무 걱정하시거나 뭐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알게 될 건데 일단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경직 같은 경우는 정치학 대신 재정학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거 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그 5급 공채에 대해 관심이 있고 또 이걸 공부해 보려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빠르게 합격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5급 공채에 대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더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순서로는 일단 공부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할게요. 자, 저는 전반적인 공부 방법으로는 일단 목표로는 무조건 그냥 내년에 바로 합격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5급 공채라는 걸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3년으로 잡아야겠다, 2년으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2년 안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 3년에 붙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년에 붙은 사람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내년에 그러니까 붙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해야지 2년에 붙건 3년에 붙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내년에 붙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거든요. 3년으로 잡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내년에 내 시험 아니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제 진입하게 된다면은 무조건 내년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공부량이 훨씬 더 늘어나고 최종적으로 이제 2년, 3년 차에 붙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보통 근데 이 고시라는 거는 그 3년 안에 당락이 결정된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3년 차에 이번에 시험을 붙었는데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3년 안에 다 붙는다고 하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 사례를 좀 보자면은 1년 만에 붙은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인데 제가 한 12명 정도 스터디를 꾸려가지고 그렇게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6명 정도가 초시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정말 열심히 했던 집단 속에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저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가닥이 잡혔어요. 가닥이 잡히고 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내년에 바로 합격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내년에 사실 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예 0%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짜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요건 같은 거 영어 성적이라든지 한국사 성적이 없으면은 지금 당장 빨리 따셔가지고 내년 피셋부터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진짜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게 좀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일상 루틴을 좀 일정하게 계속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기상하고 아침 식사하고 그다음에 공부하러 바로 왔어요. 이제 일어난 시간은 제가 보통 6시 50분에서 7시 반 사이에 무조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대충 6시 50분쯤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으로는 그냥 푸푸로스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가가지고 8시까지 무조건 독서실에 갔습니다. 독서실 가가지고 8시부터 11시 반까지 공부를 했어요. 11시 반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11시 반부터 점심 식사를 갖고 바로 또 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있긴 있었는데 보통 저는 쉬는 시간 계속 엎드려 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이제 5시 10분까지 저는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 바로 운동을 하러 갔어요. 대략 1시간 정도 운동을 한 다음에 그러면 한 6시 20분쯤 되면은 6시 20분쯤부터 빨리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7시까지 독서실에 와가지고 그 이후에 또 다시 공부를 했거든요. 저녁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한 11시에서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바로 씻고 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한 루틴을 계속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루틴이 하루라도 깨져버리면 다음날에 지장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시를 하게 된다면은 좀 포기할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평일날에 특히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했을 때 친구들한테 연락이 올 수 있잖아요. 뭐 오늘만 하루 좀 술 좀 마시자 이러면서 연락이 오면은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걸 거절하기 위해서 저는 핸드폰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2G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원래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아예 꺼놓고 집에다 놔두고 다녔어요. 그리고 2G폰으로 갖고 다니면서 그건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나한테 연락 안 할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만 그 번호를 알았고 다른 친구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루틴을 계속 이루어져야지 결국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만 봐도 진짜 이러한 루틴을 계속 해줬어요. 그리고 이러한 루틴은 사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걸 무조건 맞춰줬고 그리고 토요일에서 일요일 가는 날에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는 살짝 휴식 시간을 가졌고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이 됐다면은 그렇게 휴식 시간을 좀 가져줬고 일요일 아침에는 좀 늦잠을 잤습니다. 늦잠 자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맞춰줬어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그 힐링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지친 것들을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루틴을 여러분들이 계속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를 공부로 해야 돼요. 오늘만 쉬어도 되겠지. 오늘만 친구 잠깐 만나도 되겠지. 오늘만 뭐 카페에서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머리 좀 식혀도 되겠지. 라는 생각들이 사실 여러분들의 그 수험 기간을 정말 늘리는 거거든요. 어떤 시험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9급이나 7급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들이 사실 좀 여러분들을 길게 이제 그 수험 생활을 좀 더 길게 갖고 가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공부로 해야 돼요. 저는 좀 아팠을 때도 그래도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좀 공부가 안 되더라도 계속 좀 붙잡고 있고 했었거든요. 물론 좀 아프면은 저도 이제 너무 많이 아프면은 집 가서 쉬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제 좀 우선순위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또 이제 친한 이제 형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사촌 형 결혼식이라든지 그런데 좀 못 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든 무조건 우선순위를 공부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수험생활 정말 짧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자기 통제랑 보상이거든요. 저는 그 자기 통제를 엄청나게 심하게 했었어요. 그 이유가 저는 제 스스로 그런 것들을 못 지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은 스마트폰으로 뭐 인터넷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SNS를 한다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뭐 이것저것 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스마트폰을 바로 진짜 집에다 놔둬버리고 아니면 이제 제 본가에다 가져다 놔버리고 그 스마트폰 절대 안 보고 그다음에 2G폰으로 맨날 이제 다녔습니다. 그 2G폰으로 다니고 또한 저는 이제 뭐 기상 스터디라든지 그런 거 안 하면은 늦잠 잘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기상 스터디를 했어요. 기상 스터디 할 때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세게 했어요. 벌금 같은 거를 뭐 한 번 안 하면 2,000원, 3,000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했고 그 다음에 또 스터디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혼자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스터디 같은 걸 하게 된다면은 이제 무조건 거기까지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거니까 이게 좀 더 자기 통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통제를 좀 잘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저를 공부를 하게 계속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자기가 스스로 좀 안 되는 걸 안다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어떤 공부든지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면은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좀 어떤 시험이든지 좀 수험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짧게 갖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상 같은 것도 중요해요. 사실 이제 이렇게 매일 일정한 루틴으로 살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걸 다 지켰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뭐 치킨을 좋아한다.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에 나한테 치킨을 선물해 주겠다. 라는 식으로 보상 같은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보상을 해준다면은 또 그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 친구들 사례를 봤을 때 그 하루하루 동안 보상을 갖고 가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정말 열심히 했고 내가 목표한 것들을 다 채웠다라고 했을 때 저녁에 가가지고 유튜브 한 편을 보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야식을 먹게 해준다거나 뭐 어떤 것들을 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보상도 있었고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그걸 하게 해준다면은 뭐 친구를 보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진짜 맥주 딱 한 잔만 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보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또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유인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기간별 공부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약 3년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3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1년 차 때는 좀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공부를 하면서 고시반에 먼저 들어가 봤었는데 좀 고시반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 운동장 한가운데다가 애기를 딱 놔둬놓고 그 애기한테 집 만들고 뭐 만들고 다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모르겠더라고요. 고시반에서 이렇게 하다간 정말 좀 오랫동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바로 그래서 서울 올라갔었습니다. 서울 올라가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했었는데 1월, 2월 달에는 이제 2차 과목을 좀 예습하고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저는 경제학이랑 행정법을 좀 예습을 했었어요. 하지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영어라든지 아니면 한국사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2차 과목 지금 예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무조건 빨리 따고 나서 피셋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저는 피셋 공부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험에서는 1차 시험에서 제가 불합격을 했었어요. 어떻게 피셋 공부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3월부터 2월까지 이제 예비순환이라고 있어요. 예비순환 같은 경우는 이 시험 이제 그 수험과 학원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까지 있는데 그 순환 수업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순환 수업을 따라가기 전에 그 예습을 하는 거예요. 그 예비순환이라고 했을 때는 아주 기초적인 걸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 예비순환이 보통 3월부터 2월까지 있습니다. 그 3월부터 2월까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예비순환을 따라가면서 그 2차 과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피셋 공부를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2차 과목을 계속 습득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12월 달까지는 정말 2차 과목에 몰두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피셋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비 이제 그 2차 시험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은 1, 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유인이 없어요. 어차피 2차 공부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이 피셋을 붙어가지고 2차 시험까지 붙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피셋 공부를 많이 안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2차 과목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무조건 시험장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인드를 하잖아요. 그럼 1, 2월 달에 그 피셋 공부를 진짜 엄청나게 빡세게 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 달까지는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수업을 중심적으로 듣고 피셋 공부는 정말 안 했었어요. 12월 달까지 피셋 공부를 대략 100% 그러니까 하루에 공부 할당량 중에 100%라고 치자면은 한 20% 정도 갖고 왔었거든요.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나 마나 그 정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1년차 때는 그 2차 과목에 대해서 좀 더 몰두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 2월 달에는 진짜 피셋을 엄청나게 봤거든요. 그 피셋이 아까 봤듯이 한 과목당 1시간 30분 시험이에요. 근데 저는 그 1시간 30분 시험을 하루에 6개씩 봤거든요. 이 1, 2월 달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셋 시험을 하게 이제 좀 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양치기 한다는 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좀 문제 푸는 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이 문제가 나왔으면은 이거 이렇게 푸는 거다 저렇게 푸는 거다 해가지고 딱딱딱 나와가지고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 1차 시험에서 사실 가장 많이 떨어지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친구들도 1차 시험에서 떨어지는데 물론 그 친구들의 이제 그 노력을 제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정말 이 피셋이라는 것은 양치기라든지 엄청나게 노력한다면 무조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처음 1차 시험에서는 정말 큰 점수 차이로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 피셋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어떻게 해야지 좀 점수가 잘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분석하고 공부를 혼자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1차 시험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게 된다면은 무조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차 시험에 붙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삼순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순환 수업은 무조건, 물론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삼순환 수업을 듣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3월부터 6월까지 삼순환 시험 수업이 있는데, 이 삼순환 수업은 이제 저기 학원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하루에 하나씩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50점짜리로 하루에 1시간씩 계속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2차 시험에 대해서 진짜 그냥 문제 푸는 기계가 돼요. 그냥 이거 나왔다 하면 그냥 바로 써질 준비가 되거든요. 이 삼순환 수업을 계속 듣게 된다면은 어떻게든 실전에 들어가지고 써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1차 시험을 붙고 이 삼순환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1차 시험을 무조건 붙으라고 하거든요. 1차 시험이 안 붙으면은 그러한 열심히 할 수 있는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1차 시험을 무조건 붙고 나서 이제 그 2차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이 2년차, 3년차 때 무조건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1년차 때 2차 시험에 떨어졌었어요. 그랬을 때 사실 저는 2차 시험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떨어졌다. 좀 이제 이번에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제 다음 달부터 거의 쉬는 날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갔었습니다. 보통 원래 7월부터 8월까지는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저는 떨어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충을 했었어요. 저는 경작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경작이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질 뻔했는데 행정법이라든지 다른 과목들이 좀 많이 받쳐줘가지고 다행히 붙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6월달에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된다면은 7월달, 8월달 물론 휴식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가족들끼리 여행 한번 갔다 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가지고 그때 보충을 하면은 그 다음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7월, 8월 달에 좀 보충을 하고 저는 9월, 12월 저는 계속 서울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2차 과목 몰두를 했고 거기서 이제 학원 강의를 듣고 학원 강의 수업 이제 시험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스터디도 많이 하고 하면서 답안을 계속 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 2월 달에는 피셋에 몰두를 했었어요. 이 피셋 같은 경우는 정말 똑같이 이번에는 이제 2년차, 3년차 때는 좀 덜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루에 막 4개 이상은 5개 이상은 풀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푸는 기기가 돼야 돼요. 또 똑같이 3월, 6월 달에는 그 삼순환 강의를 들으면서 답안 스터디를 했었어요. 이때는 제가 하루에 답안을 정말 많이 썼었거든요. 대략 300점을 썼었어요. 300점이라고 했을 때는 30페이지 정도? 하루에 30페이지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게 돼요. 하루에 그러니까 50점짜리가 1시간이니까 300점 같은 경우는 6시간이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1시간 쓰고 점심 먹기 전에 1시간 쓰고 또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쓰고 1시간 쓰고 하다 보면은 한 400점 정도 쓸 수 있거든요. 못 쓰더라도 한 200점 정도는 쓰는 게 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실력이 많이 올라왔을 때는. 그리고 나서 저는 2차 시험을 이제 보게 됐고 2차 시험에 3년차 때는 합격을 했었는데 자 보면은 그 합격 시에는 9월쯤에 이제 발표가 나요. 저는 9월 1일에 났었거든요. 9월 1일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번에 사실 학교 다니고 있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저는 바로 서울로 면접 준비를 하러 왔었습니다. 보통 이제 2주에서 3주 정도 그 면접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좀 주어지거든요. 면접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저는 9월 한 20일쯤에나 시험을 봤나? 이제 그때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까지 이제 학교를 못 나왔었어요. 그때 서울에서 면접 준비를 하고 9월 20일쯤에 이제 면접을 봤었습니다. 면접을 보면 사실 거의 다 끝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거기 가서 이제 그 면접관님들한테 대든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욕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거의 붙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면접까지 다 봤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피셋 같은 경우는 피셋이랑 헌법 그리고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이렇게 하는데
피셋 같은 경우는 자 피셋은 헌법과 피셋을 같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말했죠. 문제 푸는 기회가 되라고. 자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60점만 넣으면 되거든요. 좀 이따가 문제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사지선사형 문제에서 60점만 넣으면 돼요. 25문제 중에서 15문제 이상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평균 점수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60점만 맞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과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좀 헌법을 준비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OX 문제집 같은 게 좀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객관식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제 주변에 이제 7급 준비한 친구들도 그렇고 그 객관식 뭐 행정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아니 경제학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부 다 OX로 좀 접근하면 좋다고 해요. 만약에 나중에 7급으로 준비를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OX 문제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헌법은 좀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피셋 같은 경우는 1월이랑 2월 달에 정말 그 공부가 가장 중요해요. 그 기출 분석을 기본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분석을 해놔야 되거든요. 보통 그 시험이 기출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문제 유형이 기출이랑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다면은 똑같이 이제 거의 그 유형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지 하면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진입을 마음을 먹게 됐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른 강사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거 풀지 말고 기출을 한 3번, 4번 정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번 시험을 보기 전까지. 그래서 기출 분석을 좀 완벽하게 해놓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문제 푸는 기회가 돼요. 저는 하루에 6세트씩 풀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6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학원에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많이 풀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실전 기출보다는 좀 질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시험 2주 전에는 무조건 기출만 돌렸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이게 기출에서는 여기까지 하면은 딱 답이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2번 더 꼬아요. 한 번 더 꼬고 2번 더 꼬아가지고 그 뇌를 좀 이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새로운 문제를 접근하고 막 그런 거에 모의고사가 정말 좋고 그러지만 실전과는 좀 다른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전 2주 전에는 이제 기출만 무조건 돌렸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다른 친구들 정말 모의고사 때 점수 정말 잘 나오고 와 얘는 무조건 붙겠다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결국 그 실전에서 막 떨어지고 막 그런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 전날까지 모의고사를 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한 번 더 꾼 거를 그 친구는 이제 그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틀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셋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행정법은 어떤 과목이든지 그러니까 2차 과목은 어떤 과목이든지 다 중요한데 이해랑 암기랑 답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행정법 같은 경우는 그 논리 구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시반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로 올라가게 된다면 특히 고시반은 이제 학원 수업을 지원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강의 같은 거를 인터넷 강의를 막 지원해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 강의를 최대한 잘 활용해주고 아니면 서울로 올라간다면은 그 실강을 듣거나 해가지고 좀 그러한 이해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빠르게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법학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 과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법을 좀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거나 또 행정법을 잘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 사례가 그랬어요. 저는 예전부터 좀 법 과목을 좋아해가지고 뭐 민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아니면 법학개론 그런 수업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좀 이 행정법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빨리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하게 됐을 때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 암기를 했을 때 그 아침 기상 암기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한 8시까지 모여가지고 아니면 7시 반까지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범위를 정해놔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그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 나뉘어져 있는 거를 그냥 쓰는 걸 했거든요. 그냥 딱 쓰는 걸 하면은 그만큼 이제 암기라든지 그런 게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암기 스터디, 저는 이 암기 스터디를 정말 추천하거든요. 제가 올해 행정법 때문에 사실 붙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행정법이 61점 정도 나왔는데 그 점수가 사실 정말 높은 점수거든요. 그 합격자 평균이 54점인가 56점인가 그렇다고 해요. 그랬을 때 61점이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상위 5% 안에, 상위 1% 안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 백지암기를 하는 게 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례집이 있거든요. 이 사례집 같은 경우는 그 교수님 사례집이라든지 아니면 강사 사례집이라든지 좀 많이 있어요. 이 사례들을 많이 접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해하는 데라든지 그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더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답안 스터디 또 이제 사례집 적극 활용해가지고 결국 답안 스터디로 그 답안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스터디 같은 경우는 답안 스터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혼자만 쓰고 하는 것보다는 옆에 친구들이랑 무조건 돌려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옆에 친구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돌려보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튀어나가야 되고 또 옆에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지 여러분들의 답안이 정말 그 일취월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답안 스터디는 옆에 친구들과 돌려보는 걸 추천해요. 사실 처음 할 때는 자기가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맞는 건지 싶겠고 막 나만 정말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인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돌려보면 발전을 더 많이 하거든요. 자기 쪽팔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못 써가지고 사실 딴 사람들 정말 잘 쓰는데 나 혼자 못 써가지고 옆에 돌려봤는데 나만 진짜 바보 된 것 같고 하는데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저는 그런 걸 사실 그 긍정적인 충격이라고 보거든요. 그 쪽팔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 스터디 할 때는 무조건 옆에 친구들과 돌려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경제학 같은 경우는 답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답을 맞추게 된다면은 보통 점수가 절반 이상은 나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은 어떻게 답을 맞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 경제학 같은 경우는 그 계산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 계산 같은 거는 나중에 자료 해석이라든지 그런 거 문제를 풀면서 좀 보완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좀 개별적으로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 1년차 끝나고 나서 경제학이 어려워가지고 저는 개별적으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었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푼 문제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경제학을 그 공부하면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하면서 한 절반 정도를 경제학에 쓴 것 같거든요. 거의 보통 문제를 많이 풀고 또한 이제 문제풀이 스터디 같은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는 혼자서 풀니까 잘 안 되니까 저는 다른 친구들 뭐 이렇게 자기가 오늘 5개를 풀겠다 하면은 그 5문제 푼 거를 딱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방에 올리거나 아니면 네이버 밴드에 올리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그 문제풀이를 안 하면은 뭐 벌금 내고 막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이런 스터디를 활용해가지고 좀 강제성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좀 시간이 남는다면 근데 사실 시간 거의 안 남아요. 다른 과목 할 것도 정말 많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남는데 여러분들 좀 시간이 남는다면은 그 시중에 있는 교과서들을 좀 정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제학과 학생이시라면은 그 이중구조 교과서도 많이 봤을 텐데 그 이중구조 교과서도 좋지만 다른 교과서도 이제 원교저라든지 막 그런 것도 이제 좋은 책이 많거든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런 교과서를 한번 정독해 보면은 그 교수님의 논리를 좀 배울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그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남는다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행정학, 정치학 논문 과목이에요. 이 논문 과목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광범위한 시각을 갖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이 과목들이라는 게 저희 이제 그 우리 대학에서 배우는 그 강의들이랑 좀 다른 게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에 관한 과목들 같은 경우는 좀 하나만 깊게 파잖아요. 뭐 재무면 재무만 엄청 깊게 파고
인사만 엄청 깊게 파고. 그런데 이 여기서 이제 고시에서 나오는 그러한 과목들은 정말 얕게 파는 게 중요해요. 그 묻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물어봐요. 광범위하게 물어보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대학에서 배웠던 그런 과목들처럼 깊게 파버리면은 사실 거기밖에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과목을 할 때 정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인사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지문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이론적 측면들을 많이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점수가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해야지 다 점수를 끌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목들을 준비할 때는 뭐 하나만 깊게 파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만 깊게 파버리면 정말 장수생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을 준비하게 된다면은 정말 두루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들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답안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할 수 있어요. 답안 벤치마킹은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이랑 같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무조건 진짜 답안 잘 쓰는 친구들 있을 거거든요. 그 친구들 걸 같이 벤치마킹하면서 여러 사람들끼리 돌려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학원가에 최고 답안 같은 게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썼구나. 아, 저 사람 저렇게 썼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자기 걸로 갖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논문 과목 같은 경우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 이 행정학이라는 정치학 같은 경우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정치학 같은 경우는 초시 때 기출문제를 엄청나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정말 나머지 과목들이 정말 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학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 초시인데도 합격자 평균이 나왔으면 정말 잘한 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기출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보통 그 문제들이 또 나오고 했을 때 그 기출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풀어봤으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풀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술술 잘 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답안 스터디라든지 여러분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기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논문 과목은 답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쓴 게 답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 입맛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어떤 게 더 좋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스터디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논문 과목 같은 경우는 글빨이거든요. 이 글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글을 얼마나 많이 쓰냐 그런 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 뒤에 교수님들 많으세요. 저기 류금필 교수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행정고시반에서 공부하다가 행정학 답안 혹시 한 번만 맞추실 수 있으신가요? 하면서 찾아가면은 류금필 교수님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수님 잘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전에 잠시만요. 간단하게 과목들 한 번씩만 보고 갈게요. 자, 헌법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사지선다거든요. 보통 이런 거 그냥 OX로 하면서 선질들을 빨리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 헌법 같은 경우는 좀 암기 과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암기만 하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사지선다 25번까지 나오잖아요. 이 25분 동안 25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1분당 한 문제인데 보통 이제 마킹하는 시간까지 그런 거 고려한다면은 적어도 20분 안에 25문제 다 풀어야겠죠. 여러분들 공부만 한다면 25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최대한 좀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안정적이게 풀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자, 언어 원리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수능 때 비문학이랑 비슷하거든요. 이 비문학에서 여기 뭐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선지 5개가 있어요. 글을 다 읽고 이제 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글만 읽을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근데 어떻게 누가 더 빨리 읽냐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고등학교 때라든지 뭐 수능에서 비문학이라든지 그런 걸 좀 잘했다 하면은 좀 유리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좀 어려운 게 언어 논리잖아요. 자, 보면은 자 12번 이런 데에서는 뭐 반드시 참인 것, 뭐 논리 문제가 나옵니다. 이 논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좀 배워야 하거든요.
뭐 학원의 수업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좀 배우면서 이 논리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논리 문제가 보통 이 40번까지 한 많으면 8문제, 뭐 적으면 6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 외에는 뭐 강화약화도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지금 기말고사 끝났잖아요. 지금 점수 다 뭐 영어라든지 한국사 지금 점수 다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정말 고시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바로 신청 행정고시반 신청하셔가지고 바로 필세 이 모의고사들 다 풀어보세요. 모의고사 아니고 실전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 다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거예요. 뭐 수학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수학이랑 많이 결이 다르거든요. 봤을 때 여기 있는 표 그리고 보고서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뭐 선지가 뭐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수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지만 처음엔 좀 갖기 어려워요. 저도 이런 것들은 좀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좀 보완을 했었거든요. 이거에 관련돼서는 뭐 이 피셋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그 고시반에 들어오신다면은 그 유 교수님께서 제가 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지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받아가지고 피셋 관련돼서는 그때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겠고 상황 판단도 비슷해요. 자,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법조문 문제가 나와요. 법조문 제 몇 조.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빨리 그 상황 판단을 하는 문제들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제 뭐 계산 문제도 있고, 뭐 의리 계산해야 할 금액 또는 그리고 이런 퀴즈들도 나와요. 뭐 암호화한 것은 뭐 이런 퀴즈들이 나오거든요. 뭐 옛날부터 좀 퀴즈 문제 푸는 걸 좋아했다. 뭐 멘사 그런 문제를 푸는 걸 좋아했다. 그런 사람들 정말 유리해요. 이거는 상황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다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2차 과목도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고시.kr 그러니까 그 국가고시센터에 들어가면은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경제학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경제학은 네, 보면은 이게 B4로 나오거든요. B4 용지로 나오면은 여기가 B5, B5 정도 크기가 돼요. 그랬을 때 이 일문에 나온 거 보면은 여기 총 50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5페이지까지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나오고 8점, 10점, 10점, 6점, 6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기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풀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봐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들을 이렇게 푼다라고. 또 2문, 3문까지 나오는데 2문은 보면은 30점 나오죠. 그리고 3문은 20점 나오죠. 보통 소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문제로 10문제 정도를 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제학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행정법까지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행정법 같은 경우에 좀 복잡하죠? 여러분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거의 보통 똑같은 문제들이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푼다면은 이런 거 해석 금방 하고 뭐 문제들을 빨리 풀 수 있거든요. 행정법은 이제 법전을 따로 주어주기도 하지만 그 법전에 없는 내용을 또 쓰기 위해서 참조조문이 주어져요. 이 참조조문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 답안을 쓰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문까지 나오고 이것도 똑같이 100점이에요. 이런 것들에 뭐 최고 답안 같은 걸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32줄까지 있거든요. 여기 32줄, 33줄까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문제를 쓰죠. 서론. 이런 게 행정학 같은 경우, 정치학 같은 경우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문 형식으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학에서 이제 보고서라든지 그런 걸 많이 썼다라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여기 쓰게 된다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보면은 여기 앞에랑 뒤에랑 막 이렇게 좀 많이 띄죠. 그래서 빽빽하게 안 써도 돼요. 좀 여기 보면은 글자도 그렇게 많이 안 작잖아요. 크게 쓰면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만 제대로 쓴다면은 점수가 잘 나와요. 이렇게 쓴 것도 최고 답안으로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보면은 이제 이 목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구성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채점 내시는 교수님들도 사실 우리가 쓴 답안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참조하는 막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게 많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냥 맨 머리로 가가지고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히 썼다 하면은 그래도 보통의 점수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연습해가지고 답안 구성이라든지 그런 걸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경제학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경제학이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보통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래프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사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걸 많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프를 많이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진짜 한 페이지당 그래프를 한두 개씩 그리거든요. 근데 좋은 점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만큼 우리가 글을 많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뭐 행정학이라든지 정치학 쓸 때는 계속 글 써야 되니까 팔목이 아프고 하는데 경제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래프로 다 그려버리니까 팔 많이 안 아프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래프를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행정고시 이 오공채가 그 경제고시라고 불려요. 이 경제학을 답을 맞추기만 한다면은 점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학만 잘한다면은 그 합격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집니다. 제 주변 사례만 봐도 그 경제학 점수 때문에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경제학이 떨어지면은 경제학을 못하게 된다면은 다른 과목들을 다 잘해야 돼요. 근데 경제학만 잘한다면은 다른 과목이 좀 떨어져도 되거든요. 그만큼 진짜 다른 과목들은 정말 점수가 잘 나와도 60점이에요. 근데 경제학은 점수 정말 잘 나오면 1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에 제가 공부하면서 50%를 경제학에 투자했다 했잖아요. 그만큼 경제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제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그러면 합격을 위해서 좀 주의사항 같은 걸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 생각에는 주변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 환경이 그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시반을 들어온다면은 그 고시반에서 좀 분위기 안 좋게 하고 막 한다면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공부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 12명이 있는데 제가 스터디 같이 하고 했던 친구들 12명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12명 다 합격했거든요. 그게 진짜 정말 힘들어요, 사실. 그게 근데 주변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원들이 다 합격했다. 그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만 있다면은 여기서도 합격자가 정말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고시반이 잘 활성화만 된다 하면은 진짜 5명, 6명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례 13년도에 그 5명이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합격자가.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고시반 활성화가 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든다면은 여기서도 진짜 5명, 6명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말들 많이 들었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경쟁자다. 근데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정치라든지 그런 것들, 뭐 대통령 되려면 딱 한 명만 뽑잖아요.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딱 한 명만 뽑잖아요. 그거는 경쟁이라 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를 떨어뜨려야지 자기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시 공고 아니면 5급, 7급, 9급 전부 다 그 풀이 정해져 있어요. 100명 뽑으면 그 100명이 되는 거고, 또 200명 뽑으면 그 200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명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를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옆에 친구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같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그냥 좀 이걸 쓰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달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고시반에서 시작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풀을 이루겠죠. 이 풀을 이루는데 여기서 누구 한 명만 좀 투출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 사람이 여기 나온다 하더라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5명 전부 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게 된다면은 그만큼 여기 도달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한 명이 이쪽으로 가고 한 명이 이쪽으로 갔을 때 얘들이 다 같이 붙잡아주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나간다면은 그만큼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했던 12명이 한꺼번에 같이 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 12명이 다 같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명, 옆에 있는 한 명을 이기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는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합격선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그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친구한테 정보 자료 안 하고, 정보라든지 그런 거 공개 안 하고 나 혼자만 알려고 하고 좀 이기적이고 막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길 찾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진짜 뭐 정보라든지 그런 거 자료라든지 막 그 공유 같은 거 엄청 열심히 하고 진짜 엄청 착하게 대하고 다 같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친구들 보면은 결국 붙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합격할 친구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옆에 있는 친구가 붙어야지 나도 붙고 내가 붙어야지 옆에 있는 친구도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5급에 한정된 거거든요. 그 7급, 9급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게 더 편하다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같이 공부하면 더 이제 힘들고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그 객관식은 그냥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냥 OX로만 빨리 파악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만 특히 이 서술형을 준비하는 5급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으쌰으쌰해서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해를 끼치면은 결국 불합격해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빨리 나가서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터디를 적극 활용해야 돼요. 그 스터디원들과는 그 정말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막 정보 같은 것도 잘 공유를 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 이제 보완해주고 내 부족한 부분도 이제 채워주면서 그렇게 같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그 스터디원들 결국 다 같이 붙어요. 다 같이 붙는 게 좋잖아요. 나 혼자 붙고 다른 사람 떨어지고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옆에 친구는 붙었는데 나만 떨어지면 정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붙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결국 다 같이 붙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붙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을 갖게 된다면은 결국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자기가 자신을 믿어야지 자신을 못 믿으면서 붙을 걸 이제 기대하는 거는 사실 좀 양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2년차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은 그 2년차 안에 무조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을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서 막 이제 그 합격하려고 막 덕 쌓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근데 결국 좋더라고요. 이게 결국 결론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하고 또 공부하는 분위기 이렇게 형성하고 하는 데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결국 이렇게 덕을 쌓게 된다면은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스트레스 쌓이면은 같이 이제 옆에 친구들이랑 행정법 거지같지 않냐 막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면 결국 진짜 다 같이 이제 합격할 수 있고 이 덕을 쌓으면은 결국 합격하기에 더 가까워지거든요. 저도 막 합격하려고 덕 쌓는다 하면서 막 친구한테 밥 사주고 막 그런 적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합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이제 마음이라든지 그런 걸 좀 편안하게 두고 여러분들이 덕을 쌓을 수 있다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네, 질의응답 전에 그 고시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사실 저도 고시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데 제가 고시반에 이제 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의 부탁도 있었고 해가지고 좀 고시반을 좀 많이 바꿔 나갈 생각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로 가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서울로 가면 돈 진짜 많이 들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좀 자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시반에 많이 접목을 시키려고는 해요. 고시반에 좀 이렇게 많이 제가 근데 5월달에 연수원에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접목을 시키고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자 할 텐데 그게 사실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하고 싶다면은 무조건 고시반을 무조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사실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하세요. 고시반 신청을 하셔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이제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된다면 무조건 여기 안에서 합격하시는 분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 설명해 주시고 좀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질의응답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행정고시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할 때라든지 뭐 네. 다른 직종도 많고 다른 진로도 많은데 왜 하필 5급 이걸 선택하셨는지. 네. 사실 저는 5급 준비할 때 딱히 큰 유의는 없었어요. 그냥 사실 제가 영어를 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7급이라든지 9급이라든지 전부 다 영어를 시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토익으로 대체가 되길래 이거다 하면서 저는 해가지고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5급에 대한 이제 좀 그런 것들 이제 그때서야 좀 많이 알게 됐죠. 이렇게 좀 좋은 직업이 있구나 하면서 그때 많이 알게 되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거창한 목표를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한번 해보는 것도 한번 할 때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해야지 뭐라도 남거든요. 무조건 남게 하려면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은
진짜 뭐라도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9월달 아니 그 9급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면은 9급이 되잖아요. 근데 좀 안 되면은 사실 9급 다음에는 저는 퇴로가 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5급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면 5급이 되잖아요. 근데 조금 안 되더라도 뭐 공기업을 쉽게 가고 뭐 7급이라든지 뭐 그런 데도 정말 쉽게 가거든요. 제 주변 사례가 그랬어요. 그 행정고시 반 선배들도 그랬고 아니면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 조금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빠져나간 친구들 뭐 로스쿨 가고 막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진짜 이렇게 좀 큰 목표를 잡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게 된다면은 그 근처라도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 합격해가지고 연수원 갔다 와가지고 지금 지방연수 받고 이제 올라간 친구, 세종으로 올라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 행정고시 무조건 하라고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네. 제가 인터넷에서 네. 이렇게 잘 모르긴 하지만 찾아봤을 때 크게 행정고시 하면 일반 행정하고 재경직을 두 축으로 놓고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이게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일반 행정을 붙으신 건데 왜 재경이 아니라 일반 행정을 선택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저기서 막 찾아봤는데 이 재경이 사실 엄청 힘들다고 막 서울대 수준 정도 돼야 막 붙고 막 이렇게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재경도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게 가능성이 있을지도 그냥 단순한 질문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진짜 그 맨땅에 헤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재경직이 있고 뭐 일반 행정이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입을 생각을 하고 진입했을 때 저는 그냥 일반 행정만 있는 줄 알고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래서 일반 행정을 이렇게 준비한 것 같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재경직 같은 경우는 진짜 컷도 훨씬 더 높고 좀 빡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재경직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그 재경직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좀 안 돼가지고 일반 행정으로 빠져가지고 컴포터라고 하거든요. 재경직 열심히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일반 행정으로 갈아타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붙고 막 그런 친구들 정말 많아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만약에 재경직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 뭐 재경직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재경직 같은 경우는 정치학 대신에 그 재정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재정학이 결국 경제학의 좀 분파 과목이에요. 재정학 아시죠? 그거 어차피 경제학과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아신다면은 좀 재경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네. 저는 그 하루 승무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되셨고 공부 계획은 주로 일 단위로 세우셨는지 주 단위로 세우셨는지 월 단위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유인책으로서 보상이 더 중요하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그 토요일 일요일 그 사이에 두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 개인적인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드리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일단 그 계획 같은 거 거의 안 세웠어요. 저는 좀 그 극단적인 그러니까 요즘 MBTI 많이 하잖아요. 극단적인 P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 거의 안 재고 저는 그냥 무조건 일어나면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그냥 진짜 자기 전까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가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 시간 같은 거 하나도 안 쟀거든요. 하나도 안 쟀고요. 오히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좀 회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 시간 재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공부 시간 많이 채우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도 근데 저는 그런 공부 시간 채우는 막 그런 거 공부 시간 이렇게 막 보면서 하는 막 그런 것보다 그냥 그 시간에 좀 더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인드 가지고 그냥 계속 공부만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주말에 이제 보상책으로 제가 운동을 좀 많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공부 이제 열심히 했으면은 3시간 동안 운동 때려야지 하면서 운동하러 이제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로도 이제 좀 저는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렸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신에 근데 저는 그런 거 이제 좀 말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남자분들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게임 하면은 좀 이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할 때는 특히 공부할 때는 좀 게임 끊으세요. 그러니까 합격하면은 진짜 하루에 12시간 게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게임 좋아하시면 게임 끊으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 운동 같은 경우는 지쳐요. 하다 보면은 3시간 하다 보면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면서 못 하는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뭐 3시간, 4시간, 뭐 6시간 막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신은 멍해지고 뭐 피로는 하나도 안 풀리고 그만큼 진짜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이제 좀 그 게임 같은 건 다 끊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없었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일반 행정이나 재경직이 아니더라도 소수직렬 준비생들도 이제 그 행정고시 안에 들어가서 같이 융화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그 과목들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행정법, 경제학 같은 경우는 거의 공통 과목에 있어요. 혹시 그 어떤 과목 준비하시고 싶으신가요? 교정이나 보호직. 교정이나 보호직 같은 경우는 좀 과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피셋이라든지 뭐 비슷한 과목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분위기를 좀 맞춰가면서 열심히 하려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한번 일반 행정을 먼저 준비해 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해보시는 게 어떤지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공부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옆에 친구들한테 스터디하면서 많이 배우고 그래도 좀 안 되겠다 싶으시면은 그때 이제 빠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교정이나 보호직 같은 경우는 좀 안전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좀 이제 그래도 컷도 좀 낮다라고 이제 돼 있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대에서는 그 뭐 할당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 면접에서 엄청 많이 갈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행정을 그냥 보시는 걸 추천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뭐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뭐 그 서울에서 학원비라든지 막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사실 5급 인강이라든지 그런 거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 5급 준비하려면은 고시반 들어오신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시반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빨리 그냥 신청하세요. 제가 봤을 때 그 요건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실 때 저는 이제 그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휴학을 때리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갈 때 휴학을 때리고 한 2년간 진짜 공부 빡세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준비를 해봐도 되는 거고 이제 다른 길도 많으니까 특히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그리고 뭐 재학생 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사람들도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야지 훨씬 더 붙을 확률들이 높으니까 거기서 이제 고시반에서 뭐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언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바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빨리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